시설관리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변화들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십시오. 시설관리 일을 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일근직으로 일하시는 분, 그리고 교대 근무로 일하시는 분. 먼저 일근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야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세서를 봤더니 연장수당이 없습니다. 물어봤는데 포괄임금이라고 합니다. 기본급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몇 시간 일했는지 따로 계산도 안 됩니다. 그냥 월급 이만큼 끝입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다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원래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이번엔 교대 근무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새벽 4시에 전화가 옵니다. 어디 누수 났다고 빨리 와달라고 합니다. 자다가 일어납니다. 옷 챙겨 입고 뛰어갑니다. 밸브 잠그고 오물 치우고 보고합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나옵니까? 주말에 설비 터져서 출동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일 가산수당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단속적 근로자, 즉 감단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아예 연장수당, 휴일 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기 시간이 많고 업무 강도가 낮다는 이유로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법조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이 그런가요? 전기 트립 나면 달려가고 냉난방 터지면 불려가고 입주민 민원은 24시간 들어옵니다. 그 법조항 하나 때문에 아무리 일해도 추가 수당이 없는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일근직이든 교대직이든 결론은 똑같습니다. 일한 시간만큼 못 받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너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구조가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포괄임금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감단직도 세 가지 방향에서 압력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포괄임금, 지금 실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9일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정부가 포괄임금 판단 기준을 공식으로 내놓은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고정 OT를 약정했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이 더 많으면 그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월 20시간 연장 근무를 포함한 금액으로 포괄임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달에 35시간 연장 근무를 했습니다. 이러면 15시간치 차액을 반드시 줘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포괄임금이니까 끝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안 됩니다.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임금체불로 처리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업장은 수시감독 대상에 올리고 하반기 기획감독에도 포함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제력이 있냐고 물어보시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지침은 행정지도 성격입니다. 법 개정은 아닙니다. 관련 법 개정안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포괄임금은 판단 기준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업주가 포괄임금이에요 라고 하면 그냥 끝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기준선을 그었습니다. 그 기준선을 넘으면 감독 나옵니다. 이게 현장을 바꾸는 겁니다. 일근직으로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 지금 명세서 다시 한번 꺼내보십시오. 실제 일한 시간과 지급받은 연장수당이 맞지 않는다면 이제 근거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감단직, 법은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감단직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지금 이 순간도 살아있습니다. 연장수당, 휴일가산, 근로시간 제한. 감단직 승인을 받은 사업장에는 여전히 적용이 안 됩니다. 국회에 감단직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세 방향에서 동시에 압력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 압력이 쌓이면 법이 바뀌기 전에도 현장이 먼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력 첫 번째, 감단직 승인 기준 자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감단직 승인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심신의 피로도가 낮은 업무여야 합니다. 이게 법의 전제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이 사람들은 피로도가 낮으니까 연장수당 안 줘도 된다는 논리로 만들어진 겁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이제는 단순히 감시 업무만 하느냐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전체 업무를 종합해서 심신의 피로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승인에서 제외됩니다. 피로도가 높으면 감단직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승인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연장수당, 휴일가산, 근로시간 제한 전부 적용됩니다. 지금 시설관리 현장이 피로도가 낮다는 기준을 충족합니까? 새벽 출동, 설비 점검, 민원 응대, 야간 순찰 이걸 하면서 피로도가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현장마다 다릅니다.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는 방향 자체는 분명합니다. 압력 두 번째, 노란봉투법이 2026년 3월 10일 시행됐습니다.
이 법이 시설관리 현장에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 일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어떤 구조로 일하십니까? 원청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단이 될 수도 있고 건물주가 될 수도 있고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청이 시설관리 업체에 업무를 외주로 줍니다. 시설관리 기사분들은 그 업체 소속으로 일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랬습니다.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 업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청에서 단가를 더 줘야 해요. 그러면 원청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법적으로 여러분 사용자가 아닙니다. 저희한테 교섭 요구하실 수 없어요. 앞에서도 막히고 뒤에서도 막히는 구조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이걸 바꿨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이라면 법적으로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하청 노동자가 그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한 달 만에 전국에서 1000건이 넘는 교섭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 시설 용역 하청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 시설 용역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서 해당 공공기관이 실질적 사용자라는 첫 번째 판정이 나왔습니다. 시설관리가 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감단직이 당장 없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원청의 임금 개선, 근로조건 개선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이게 현장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압력 세 번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제도가 시설관리를 전문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020년 기계설비법이 시행됐습니다.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자격을 갖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자격증 등급제가 생겼고 경력수첩제도도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는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특별한 자격 없어도 되는 일, 그 인식이 낮은 처우의 근거였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임금도 낮아도 된다. 그 논리가 지금 법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기계 설비를 관리하려면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격이 필요한 전문직은 협상력이 다릅니다. 의사가 없으면 병원이 안 돌아가듯 자격 있는 시설관리 기사가 없으면 건물이 안 돌아갑니다. 그 사실이 법으로 명시되기 시작했습니다. 허우가 따라오는 건 시간의 문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포괄 임금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싸울 근거가 생겼습니다. 감단직은 당장 법이 바뀐 건 아닙니다. 하지만 승인 기준 강화, 노란봉투법, 전문직화라는 세 가지 압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쌓이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는 속도는 느립니다. 하지만 현장의 힘은 지금 당장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잘 아느냐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한 변화들 저절로 온 게 아닙니다. 포괄임금 지침이 나온 것도,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것도, 감단직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간 것도 전부 억울하게 일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수십 년간 쌓인 결과입니다. 변화는 조용한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있는 곳으로 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 현장에 우리 목소리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옆 사업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다른 아파트 시설팀은 얼마를 받는지 모릅니다. 감단직 처우가 나아진 사업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원청에 교섭 요구를 해본 사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갑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말할 곳이 없습니다. 혼자 알면 혼자만 됩니다. 아래 고정 댓글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메뉴에 링크 하나 걸어뒀습니다. 시설워크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십시오. 거기 들어오시면 이런 게시판들이 있습니다. 급여정보 게시판. 우리 업종에서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사업장 규모별로 어떻게 다른지, 남들이 말 안 하는 진짜 급여 이야기가 쌓이는 곳입니다. 자격증 게시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떤 자격증이 협상에 유리한지 선배들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질문 게시판. 포괄임금 이상하다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단직 사업장에서 야간 수당 받을 수 있는지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먼저 겪었습니다. 자유 게시판. 현장에서 있었던 일, 황당했던 일, 반대로 잘 해결된 일, 뭐든 괜찮습니다. 글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포괄임금으로 억울했던 경험 있으신 분 그냥 한 줄 써주십시오. 감단직으로 손해봤다 싶으신 분 그 이야기 올려주십시오. 반대로 처우가 나아진 사업장에 계신 분 어떻게 바뀌었는지 딱 한 줄만 써주십시오. 내가 쓴 한 줄이 누군가한테 길이 됩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경험이 어떤 뉴스보다 정확합니다. 우리끼리 쌓인 이야기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더 똑똑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많은 걸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변화들 빠르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현장이 바뀌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포괄임금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담당직 구조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가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향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끝나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한테 기회가 옵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칩니다. 지금 바로 시설워크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들어오세요.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시설인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설워크였습니다.